윤희는 그가 점점 말이 줄어드는 걸 느꼈다. 처음엔 장례 직후의 침묵이라고 생각했다. 사위가 갑자기 혼자가 되었고 딸이 없이 그녀를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일지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우는 여전히 말이 적었다. 대화는 늘 정중했고 감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늘 말끝을 조심했고 항상 괜찮습니다 라고만 했다. 그런 정우를 보며 윤희는 자꾸 마음이 쓰였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딸 수진이가 대학 시절 쓰던 작은 공책이 있었다. 하얀 표지에 아주 작게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쪽은 텅 비어 있었다. 글 하나 안 썼네. 그녀는 공책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이건 정우 씨 거다. 그가 차를 마시러 왔을 때였다. 윤희는 아무 말 없이 공책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그냥 빈 노트야.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로는 안 나올 땐 그냥 여기에 써.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전 글을 잘 못 써요. 잘 쓸 필요 없어.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았어. 정우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았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노트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다. 윤희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늘 차를 준비했고 그는 조용히 와서 앉았고 노트는 그의 가방 안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을 나서기 전 작게 말했다. 어머니, 한 장 썼어요.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내용은 묻지 않았다. 정우는 그날 밤 집에서 노트를 다시 꺼냈다. 처음 쓴 페이지는 단 2줄이었다. 수진아, 아직도 집에 내 물건이 있어? 그걸 쓴 후 손이 멈췄다. 하지만 그 2줄이 그에게 이상한 안정을 주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노트는 들어주는 느낌이 있었다. 다음 주 그는 다시 윤희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늘 하듯 차를 따라주고 소박한 과일을 내왔다. 이번엔 정우가 먼저 노트를 꺼냈다. 오늘은 3줄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노트는 그런 거야. 조금씩 적히는 거지. 그는 페이지를 펼쳐 다 읽지 않고 한 문장만 보여주었다. 비 오는 날이면 너와 갔던 영화관이 생각나.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조금 더 따라주었다. 그 영화관, 이젠 없어졌대요. 정우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기억 속에서 선명한 거겠지. 그날 저녁, 정우는 돌아가기 전 윤희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그런 노트 써본 적 있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오래전부터 썼어. 근데 지금은 잘 안 써. 왜요? 그때의 마음이 지금은 좀 다르게 보여서. 그냥 그 시절은 거기 두고 싶어. 정우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노트를 다시 꺼냈다. 이번엔 처음으로 윤희에 대한 글을 썼다.
장모님이 내게 노트를 줬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기대도 없이. 근데 그 빈 페이지가 사람보다 더 따뜻했다. 어느새 노트는 그의 가방 속에서 가장 자주 꺼내는 물건이 되었다. 정우는 매일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 떠오르는 문장을 그 노트에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기억이었고, 가끔은 질문이었고, 가끔은 혼잣말이었다. 수진이 떠난 날, 장례식장 바닥만 봤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두렵다.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을까? 장모님은 왜 그리 차를 잘 우리는 걸까? 그 맛은 항상 똑같아서 그게 더 고맙다. 윤희는 노트에 대해 계속 묻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과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다. 표현은 여전히 적었지만 말 사이사이에 숨겨두지 않은 마음이 조금씩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실 청소를 하다가 그의 노트를 식탁 위에서 보았다. 정우는 베란다에 나가 있었고 노트는 반쯤 열린 채로 책 옆에 놓여 있었다. 윤희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열어볼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그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딱 한 장만 펼쳤다. 그곳엔 예상치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윤희 어머니는 내 말을 기다려주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서는 자꾸 마음이 흘러나온다. 그녀는 그 한 문장을 보고 살짝 눈을 감았다. 그건 글이 아니었다. 위로였다. 그날 저녁, 정우는 노트를 다시 손에 들며 말했다. 오늘은 조금 길게 썼어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너무 말하기 싫은 날이었니? 아니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 앞에 앉으면 그게 조용하게 나와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웃었다. 조용한 말이 더 깊이 남지? 특히 안 해도 될 말들. 맞아요. 그런 말들을 그냥 써봤어요. 며칠 뒤 정우는 노트를 그녀에게 건넸다. 읽어보셔도 돼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정말? 네. 아무 장이나 괜찮아요. 그 안에 이젠 어머니 이야기도 있어서요. 그녀는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다. 그 속엔 딸 이야기, 정우의 불면, 그리고 혼자 밥 먹는 날의 공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엔 자신의 이름도 있었다. 윤희 어머니와 마주 앉는 순간 나는 조금씩 사람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내 슬픔을 꺼내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읽지 않고 노트를 조용히 덮었다. 이거 이제 너한테만 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그녀는 미소 지었다. 써줘서 고마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 편하게 들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군가의 글 안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며칠 후 정우는 다시 노트를 들고 왔다. 하지만 이번엔 한 권이 아니었다. 같은 크기, 같은 표지의 노트 2권. 하나는 조금 낡았고 하나는 새로웠다. 어머니, 이건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노트? 네. 제 노트에서 어머니 관련된 글만 모아서 따로 옮겼어요. 하나의 작은 책처럼요. 윤희는 조용히 그 노트를 받았다. 표지 안쪽엔 작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당신이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 쓰듯 만졌다. 이건 내 생일 선물보다 더 특별하네. 아직 생일 전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 예고 없이 오는 선물이 진짜 마음이니까. 그날 밤 윤희는 작은 노트를 새로 꺼냈다. 처음엔 그냥 써볼까 싶었다. 하지만 정우의 글을 읽고 나니 그에겐 자신의 마음도 전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글로 썼다. 정우 씨, 당신이 우리 딸의 남편이기 전에 그저 한 사람이었다는 걸 요즘에서야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걸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썼다. 그의 말투처럼 짧고 단정하게 정우의 이야기에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덧붙이듯이 당신이 쓴 내가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문장. 사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누군가의 장모가 아니라 그냥 윤희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 노트를 포장도 없이 그의 가방 위에 올려두었다. 정우는 처음엔 놀랐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읽어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답장이니까.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어쩐지 울컥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매주 자신의 노트를 서로에게 건넸다. 대화보다 긴 문장, 침묵보다 부드러운 문장.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날, 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해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윤희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천천히 글을 적었다. 오늘은 그냥 안부만 남깁니다. 이 노트가 다 채워졌다는 게 아쉬우면서도 조금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글 없이도 당신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가 끝나갈수록 더 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마지막 장을 조용히 덮었다. 정우는 그날 늦게 도착했다. 손엔 따뜻한 밤차. 그리고 작은 책갈피 하나.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했던 어머니의 문장을 직접 손으로 써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펼쳐보았다. 작은 종이에 짙은 펜 글씨. 내 이름이 누군가의 글 안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장, 내가 쓴 건데, 지금은 내 거 같구나. 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살짝 말했다. 어머니, 이젠 새 노트를 안 들고 와도 될까요? 그래. 이젠 우리 말로 해보자. 매일은 못해도 가끔이면 충분하지. 우린 이미 많이 말했으니까. 그날 윤희는 자신의 노트를 서랍 위에 올려두었다. 그건 닫힌 책이 아니라 읽힌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우가 만든 노트도 함께 두었다. 2권의 노트. 한 사람의 시작, 다른 사람의 답장, 그리고 둘 사이에 생긴 아주 조용한 다리. 몇 달 뒤, 정우는 이사를 하게 되었다. 멀지 않은 곳. 하지만 예전처럼 매주 오긴 어려운 거리였다. 윤희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 노트들은 이제 끝나는 걸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나 더 만들고 있어요. 새 노트? 네. 이번엔 함께 있던 순간들만 적으려고요. 그녀는 웃었다. 그래. 그건 좋은 책이 되겠네. 그리고 어머니도 언제든 이어서 적어주세요. 그냥 차를 마신 날. 기억에 남은 한마디. 뭐든. 그날 정우는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작은 종이 하나를 놓고 갔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말하지 않았던 모든 말들은 당신과 마주 앉았던 그 시간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읽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딱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오늘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조용히 기다린다. 공책. 그녀는 그에게 노트를 건넸고 그는 그 안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끝.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만의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만년필. 누군가에게 쓰지 못한 편지. 누군가와 나눈 조용한 시간. 있다면 지금 남겨주세요. 까만 말풍선.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지는 다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허브 공책.